안녕하십니까? 코인 뉴스코리아입니다. 내년부터 코인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1,326만 명 규모의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형평성 문제와 제도 미비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폐지와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청원이 실제 세제 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슈를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가? 두 번째,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어떤 구조인가? 세 번째, 정부와 국회는 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네 번째, 결국 추가 유예, 폐지, 제도 보완 중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공개 일주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만 명을 넘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 속도라면 기준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반발이 커졌을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 투자자 보호 부족, 그리고 시장 특성입니다. 투자자들은 같은 투자 자산인데 왜 가상자산만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냐는 지적입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해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시작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까지 겹치면서 반발이 커진 겁니다. 즉, 이번 청원은 세금 반대가 아니라 시장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 구조를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됩니다. 대상은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입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돼 실제 부담은 총 22%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특히 문제 삼는 건 과세 방식입니다. 가상자산은 금융투자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손실 2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손실을 본 뒤 다음에 수익과 함께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만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스테이킹, 에어드랍, 하드포크,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지갑 이동,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까지 존재합니다. 이처럼 거래 유형이 다양한 시장 특성상 실제 과세 적용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정대로 시행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세청 역시 이미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8년 첫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 논리는 명확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됐고 더 미루면 정책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관련 토론회에서도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문제는 계속 핵심 쟁점입니다. 국내 거래는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다고 해도 해외 거래소 거래나 개인 지갑 이동까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업계 역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세 시행 시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대거 이동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원 포착은 더 어려워지고 국내 시장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명확합니다. 정부는 강행, 국회 일부는 재검토, 투자자와 업계는 반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방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정대로 시행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정부 의지가 강하고 준비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제도 보완 후 시행입니다. 과세 자체는 유지하되 손실 2월 공제 검토, 과세 기준 명확화, 해외 거래 처리 기준 보완,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같은 수정이 붙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추가 유예 또는 폐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청원이 5만 명을 넘기고 여론 압박이 더 커질 경우 국회 논의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청원이 있었지만 바로 폐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전면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더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세금 반발 이슈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자산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제도 준비 없이 과세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 없는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함께 던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치권과 투자자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청원이 여론 반발로 끝날지 실제 세법 변수로 작용할지가 핵심입니다. 내년 1월 코인 과세가 그대로 시작될지 다시 한번 멈출지 이제 공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인 뉴스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